두 번째 시간입니다. 게임이 스펙이 되는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게임이 스펙이 된다. 아직 그게 피부로 안 와닿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시간대를 좀 넓게 한번 잡아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사례는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입니다.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는 잘 아시죠? 햄버거에다가 장난감을 끼워줍니다. 그게 1979년도 미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요. 이때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애들 먹는 햄버거에다가 장난감을 끼워서 이게 웬 상술이냐, 애들을 현혹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난이 많았었지만 여전히 해피밀 세트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만이라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없어서 못 먹은, 이제 세상이 좀 풍요로워져서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을 빼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때 무렵 또 뭐가 나타났냐면 게임이라는 게 나타났다는 거죠. 즉 우리 인류의 진보로 나타난 풍요로운 사회로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이전과는 다른,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 중에 좋은 거를 먹고 우리가 여가 시간이 늘어났을 때 즐거움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들이 바로 게임 산업과 게임 문화의 확산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게임이 한때의 유행이고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사회가 그리고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통 경제 성장이 대략 1%에서 2% 안팎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었는데요. 게임은 무려 10% 가까운 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임은 더더군다나 첨단 기술, 테크놀로지하고 연결돼 있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AI나 로봇도 게임과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100% 연결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노동력들이 덜 필요하고 여가 시간이 많아진다는 의미고요. 이런 시간에 우리는 즐겁게 지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놀이를 통해서 사람들 간의 전 세계적인 사회적 협력과 창의성들이 증대되는 이런 선순환 효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실제로 이게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죠. 세계 최초의 컴퓨터 게임은요, 1958년 히긴보선 박사가 만든 테니스포 2라는 게임이었는데, 이 게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원자력 연구소에 그 원자력 폭탄을 만들고 쏘는 데 이용했던 최첨단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컴퓨터를 가지고 왜 게임을 만들었을까?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견학 온 사람들이 너무 지루하고 보여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활용해서 지금 보이는 아주 간단한 조작을 해서 서로 테니스공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든 것들이 컴퓨터 게임의 CEO가 됐다는 거죠. 자, 이 점은 첨단 기기와 첨단 기술이 결국 게임과 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가 자기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제가 만든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걸 쓸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동키라는 컴퓨터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임들을 통해서 이 PC라는 것들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 후 윈도우가 나오면서 또 게임은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됐습니다. 윈도우 이전에는 키보드로 다 이렇게 쳐서 프로그램을 구동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윈도우가 나오면서 마우스로 이제 클릭을 하게 됐죠. 마우스라는 인터페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마우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는데 책으로 알려준 게 아니고요, 게임으로 알려줬다는 거죠. 예를 들면 카드 게임이나 쥐레찾기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클릭, 좌클릭, 더블클릭, 동시클릭 이런 게임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더라는 겁니다. 자, 즉
뭔가 혁신적인 프로그램 디바이스들은 게임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좀 더 친숙하고 좀 더 익숙하고 재미있게 다가가는 되게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까지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라고, 그 현상의 공통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은 스마트폰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폰 사실은 100만 원이 넘죠. 이 고가의 기기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여러 장비들은요, 실제로 60, 70년대에 미사일을 쏘고 인공위성을 날리는 데 필요한 센서들이나 기기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첨단 기술들이 지금 유치원생부터 노인까지 주머니에 30억 명 이상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자, 이런 첨단 기기가 쫙 퍼지는데 게임이 없었다면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초반에 나온 보고서를 봤더니 이렇더라고요. 대략 스마트폰에서 유통되는 어플리케이션의 40%가량이 게임이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앱 마켓에서 유통되는 그 총액들의 70%는 게임의 매출액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스마트폰은 적어도 그런 매출액 측면에서 통신기기라기보다는 게임기의 성격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가 세상들을 빨리 감겠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비대면 사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현실과 가상이 융합된 메타버스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서 게임은 이제 게임에 머물지 않고 뭐 금융, 방송, 자동차, 건설, 이것과 연관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측면들. 자, 이것들을 아신다면 아이들의 하는 게임들이 아이들의 미래 진로와 밀접히 연관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 감을 잡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게임은 직접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게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e스포츠라고 그러죠. 예전에 부모님들은 우리나라 하면은 예의 바른 동방 예의지고 아침에 해 뜨는 나라 이렇게 기억했단다면, 지금 한국 젊은이들이 한국 사람들 생각했을 때는 게임 종족이라고 불립니다. 그 정도로 게임을 잘한다는 거죠. 근데 이 게임은 단순하게 그냥 여러 사람들이 즐긴 것뿐만 아니라 게임 대회를 통해서 시청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뭔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과거는 운동 그러면은 바깥에서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됐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테니스 선수들도 테니스 대회를 못하니까 이 게임기를 잡고 테니스를 하게 됩니다. 2020년도 코로나가 막 확산되는 이 시점에 마드리드 테니스 대회, 되게 유명한 테니스 대회죠. 여기서 나달이나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요 게임기로 테니스 경기를 했고요. 이 상금들을 기부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즉 이제 운동만 잘해서 인기를 구가하기 힘든, 이제는 게임도 같이 해야 되는 이런 측면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넘어서 게임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게임 속에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미국의 인기 가수 트래비스 스캇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이 공연을 하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동시에 접속한 사람이 12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오프라인에서는 불가능한 수치였죠. 근데 왜 도대체 게임 속에서 콘서트를 하면 뭐가 재밌을까 싶은데요. 오프라인에서 콘서트를 하면 멀리서 여러 사람들 틈에 나 혼자만 보지만, 게임 속에서 보면 내가 그 가수와 직접 보고 1대1로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듯한 이런 느낌들을 갖고요. 거기에 독특한 굿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친밀함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발견했다고 합니다. 2박 3일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대략 2천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트래비스 스캇이 2019년도에 벌어들인 총액이 5천만 달러였다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1년 동안 벌어들였던 수익의 거의 40%를 불과 2박 3일 만에 벌었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을 따지면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우리나라 가수 BTS, 우리 빼놓을 수가 없죠. BTS 같은 경우는요, 이미 예전부터 BTS 월드나 BTS 유니버스
스토리와 같은 게임들을 출시했다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 좀 선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BTS의 다이너마이트 안무 버전은 포트나이트라는 아까 게임에서도 최초로 공개됐다는 거. 즉 이제 가수들은 그냥 이렇게 춤만 잘 추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게임 속에서 뭔가 그 사람들하고 늘상 자기의 팬들과 소통하는 것들이 중요해지는 이런 시점이 왔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백화점 속에 있었던 그 명품들도 이제 게임 속으로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요, 2019년도 LOL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의 결승전,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회 롤드컵이라는 데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승컵의 커버를 만들어서 루이비통 커버로 이렇게 증정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기점으로 협업을 했는데 키아나 에디션을 내놓게 됩니다. 키아나란 챔피언이 루이비통의 그런 패션 아이템들을 장착하게 됐고요. 그 패션 아이템들은 루이비통 오프라인 매장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키아나 에디션 다 사려면 1,000만 원이 넘는 고가였는데 이게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루이비통만 그랬을까요? 구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찌도 테니스 클래시라는 게임을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그 모델들이 그 게임 캐릭터들이 입고 있는 이 셔츠나 이 옷들이 다 구찌 매장에 있는 것들입니다. 자, 알아봤더니 여기 있는 셔츠가 대략 한 80여만 원 하고요. 테니스 저지, 자켓 같은 경우는 200여만 원이 넘는 이런 고가네요. 과거에는 멋진 모델이 입고 있는 것들을 보고 나도 저걸 입고 싶다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자녀 세대들은 오히려 게임 캐릭터가 입는 것들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들 시사하는 바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품들이 게임으로 진출하는 거겠죠. 한 발 더 나가서 구찌는 이 로블록스에서 아바타한테 신기는 온라인 전용 스니커즈를 내놓게 됐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신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신는 요것들을 출시했다는 거죠. 이건 마치 뭐하고 같냐면은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의 장난감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애들이 햄버거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난감을 사듯이 이제 여기에 있는 스니커즈를 사려고 온라인 아바타한테 시키려고 굿즈를 사게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세상의 변화와 더불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재밌는 사례들 또 하나, 게임기보다 더 비싼 셔츠가 나왔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 5가 올 초 반도체들이 부족해지면서 출시가 이제 막 살려고 돈을 주고 살려고 해도 못 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이게 대략 한 60만 원 안팎 정도 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현상들은 발렌시아가 이 플레이스테이션 5의 로고를 적은 이 옷들을 팔았는데 이게 게임기보다 더 비싸게 팔렸다는 것들이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즉 이제 게임기나 게임은 단순하게 아이들이 즐긴 것들 넘어서 젊은이들한테는 이게 뭔가 내가 첨단 그리고 뭔가 유행의 아이템으로 인식되는 상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탁 위에도 게임이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시리얼 같은 경우 마인크래프트하고 협업을 하고 심지어 그 펄러비스라는 회사가 서비스하고는 검은 사막하고 광천김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한 김은 사막이라는 것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IT나 패션 이런 것들 넘어서 우리 일상생활에 다 곳곳에 게임이 진출하고 있다는 것들. 2021년도 2월 달에 오뚜기에서 출시한 힐러라는 컵라면은 게이머즈 왕국에서 그 지친 게이머들한테 뭔가 에너지를 주고자 임금님이 요리 대회를 열어서 우승한 작품이란 세계관을 입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옆에 다른 앞으로 출시될 만한 이런 캐릭터들까지 같이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IT나 게임과 전혀 상관없는 이런 식품 회사들도 왜 게임의 세계관을 넣고 게임을 활용할까요? 그 얘기는 이 컵라면을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게임을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임을 하다 출출해지면 뭔가를 먹으러 가야 될 텐데 그 중에 한 번은 꼭 이런 힐러라는 것들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게임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
지도자들이 게임 속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 코로나 전국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선출됐죠. 미국에. 자, 이분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닌텐도의 모동숲이라는 게임에서 선거 캠프를 차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대면 활동들을 못하는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선거운동들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MZ세대들을 여기에 초대하고 같이 셀카를 찍고 그리고 SNS에 공유하고 이런 활동들이 어찌 보면 MZ세대들한테 어필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많은 표를 얻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추세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선거 혹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게임이라는 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시사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어찌 보면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그 현실과 가상들을 결합을 시키는 사례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이제 VR,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것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VR 게임기 오큘러스 퀘스트 2에서요 실제로 피아노 게임들은 그냥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피아노하고 연동시켜 가지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화되고 있습니다. 즉 게임만 즐기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의 현실과 연동시켜서 멋진 연주들을 게임과 결합시켜서 이런 능력들을 향상시키는 것들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피아노 학원도 이제 이런 게임기라는 것들하고 같이 연관시키고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서 게임기를 사야 될 날들이 머지않았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오큘러스 퀘스트 2와 더불어 VR을 이끌어가고 있는 홀로렌즈 2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지금 좀 고가입니다만은 이런 홀로렌즈 2를 끼면은 우리가 가상의 어떤 물건들이 나옵니다. 볼 수 없었던. 그래서 누군가한테 교육을 시키건 혹은 체험 활동을 하건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는 이런 중요한 기술적인 진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일이 돼버린 거고요. 어찌 본다면 게임이라는 것이 그런 미래 사회를 적응시켜주는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고 그런 게임기를 통해서 점점 세상의 기술과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 창의적인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것들이 현재의 게임의 양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첨단 기업들이 이제는 게임 개발자와 게임과 관련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뽑고 있어요.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는 2020년도 9월 달에 게임 개발자를 뽑는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유가 그러네요. 재밌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재밌는 차. 그리고 이 테슬라에서는 그 자동차를 출시하면서 여기다 게임을 아예 장착 탑재시켜서 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게임기를 조정하는 것은요, 이 핸들, 휠과 그리고 브레이크를 활용해가지고 실제로 게임을 컨트롤하는데요. 자, 그렇게 보면 이제 테슬라는 1억 원짜리 탈 것, 자동차가 아니라 1억 원짜리 움직이는 바퀴 달린 게임기라고 봐도 무방한 시점이 됐다는 거죠.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이 경험들을 좀 살려서 적극적으로 어필한다면 훨씬 테슬라나 첨단 기업에 들어가기가 더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의 시가총액 2위 SK 하이닉스에서는 테네시 신드롬, 즉 집념 증후군이라는 캠페인들을 2018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보면 게임 중독이라고 불렸던 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반도체, 새로운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량이고 인재다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 우리 회사에 와라 이렇게 뽑는다는 거죠. 자, 왜 이런 사람들을 뽑나 했더니 자,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자,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집중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경쟁과 협력을 한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런 것들 난관을 넘어서기 위해서 동기화가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첨단 기술들을 경쟁하는데 꼭 필요한 인재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단지 게임이라는 것들을 적당히 해라, 공부도 같이 해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게임들을 좀 잘해봐라. 그리고 했던 게임들 속에서 너는 뭘 배웠니?
그리고 어떤 경험들을 얻었니? 이것들을 잘 정리해 둔다면은 오히려 첨단 회사에서 서로 데려가고 싶은 매력적인 인재가 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 이런 점들은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 주실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지식 강의는 자녀들하고 게임을 하는 자녀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